1월 1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거의 15도, 차가운 온도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에 감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A형 독감이 상당히 심해져가지고 거의 아프면 뼈가 엄청나게 막 시리고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실 때 꼭 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가 되면 일단 주로 자체에 소금을 많이 뿌려 놓는다 하더라도 이 주로 자체가 상당히 없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리에 이제 물방울이 맺히면서 얼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수들이 맞는 거가 엄청나게 아프죠. 기수들이 맞는 건 괜찮지만 마필 자체들이 맞았을 때 그 충격은 엄청나게 더 많이 와요. 그만큼 상당히 마필에 대한 파악을 가장 중요한 거죠. 머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이냐, 머리를 피해서 잘 뛰는 마필이냐, 또 머리를 맞아도 괜찮은 마필이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라면서요. 박성 토요 경마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 자체가 요즘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하고 그날의 컨디션을 맞춰서 쭉 살려서 공부하고 조교봤던 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제생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의 능력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말들이 다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이지만 마필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8번마 어플리트런, 이 마필이 지금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50m를 남기고 무너졌던 마필이죠. 기본적인 중속과 스타트 능력 모두 다 일단 가지고는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8번마 어플리트런이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사이에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지 못했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갈아엎어버리면서 그때 약간의 경합하면서 4코너까지 좀 무리한 전개를 했죠. 그러면서 라스트에 50m에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그 컨디션, 질정 경주 이제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가 이렇게 얼어버리면 좀 더 주로 자체가 좀 가벼운 주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8번마 어플리트런, 그래도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거 워낙에 정정희 기수가 잘하잖아요. 요거는 일단 기본기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2마리를 보고 있는데 한 마리는 9번마 제축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9번마 제축 로그인.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지금 하고 나서 12월 12일 날 딱 3주 만에 주행검사, 연습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습주행 때 장추열기사 연습주행을 했는데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를 맞춰보기 위해서 연습주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간에 스타트에서 잘 나왔는데 아예 꼭 잡고 있다가 그냥 모리를 정통으로 계속적으로 맞췄어요. 4콘을 돌아서 이제 외곽으로 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외곽에 빼고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모리를 맞히는 모습입니다. 전 구간에서 잡고서 합격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주행검사 때하고 연습주행 때 모리를 완벽하게 맞춰봤기 때문에 이 모습만 보더라도 현장에서 의외로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일단은 마필 자체가 워낙에 좋아요. 경매가 4,500만원짜리면 그래도 해볼만한 상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안쪽에 있는 백두의 일성이 되겠습니다. 조재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DRDMC 김광명 마주의 마필입니다.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죠. 일단 모래를 이모들도 마저 받고 여유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슬링스톤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기대치를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1번마 백두일성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조재로 기수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쪽에 백두일성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약간의 고만고만한 경주 편성? 딱히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 편성이죠. 이번마 팔라티노가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솔직히 정제적으나 조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 실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는데 그 전에 뛰는 모습 2차골 왔을 때 11월 10일에 2차골 왔을 때 모습을 보면 모래도 적응하고 다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서홍숙 조교사 마방에서 2번 마 팔라티노와 6번 마 세인티러너를 제가 이걸로 이제 출전하고 있던 마필입니다. 6번 마 세인티러너 일단 이걸 보고 들어갈게요. 서홍숙 조교사 마방에서 2번하고 6번하고 같이 출전하고 있는데 2번도 좋지만 6번만 세인트러너도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9월 26일날 출전하고 좀 공백이 좀 길어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주중부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15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뭐 개인대염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질병으로 휴양을 갔다 오고 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의 이런 느낌, 근육통? 여기 이제 10일이 있거든요. 근육통. 근데 요거는 침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근육통은 기본적인 운동을 놀이운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놀이운동 같은 걸 많이 하면 그냥 풀리거든요. 근데 김태희 기수가 이걸 마필을 잘 알고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11초 9였습니다. 엄청나게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9번만 세인티러너까지는 일단 봐줘야 돼요. 일단은 인기 1위 마필하고 인기 부진마하고 한바방에서 같이 출전했을 때 인기 1위 마필이 무너지고 복병권에 있는 말이 들어오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6번만 세인티러너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의 혼전 경주 편성입니다. 6번 막 강교의 기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강착되기 전의 모습하고 이번의 모습 확연히 달라졌다. 근데 지난번에 강교의 기상이 조재로 기사가 아예 믿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 주로 빠르기가 7위였어요. 엄청난 무거운 주로에서 주로 빠르기 7위에서 13초 사이의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스타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필 안쪽에 1번화 머니노다지가 있는데 마니노다지가 있는데 이 마필은 뭐 다리바꿈을 하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빠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6번화 강교의 기상을 선행을 가지 못한다? 그거는 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6번화 강교의 기상은 저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조제로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믿음감은 떨어지지만 곽용호 조교사가 일단 올해 6월달까지 뿐이 지금 기회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번 막 강교의 기상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북병권에 있는 마필들 2마리 정도를 좀 찾아왔습니다. 일단 한 마리는 7번 마 베스트라즈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용호 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데뷔 전까지 2번 다 타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용호 기수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이 바로 송문길 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마지막 끝걸음의 직전경 13초 위에요. 제가 봐서는 이용호 기수가 직전 경주의 스타트에서 약간 중간 정도 추진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라면 마지막에 한 발을 때려봤다고 생각이 돼요. 걸음걸이는 한참 더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송문기 조교사 마방에 신의 마필들이 능력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또 한 마리를 잡으면 저는 8번마 럭키서니가 되겠습니다. 이 2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럭키서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CC용 기수가 탔는데 출발 이후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그 샌드위치 약간 비슷하게 약간 투둑투둑 이렇게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이제 조한별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마필의 능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수준하고 있고 국내선 5등급에 있는 마필, 병합 조고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금성파워. 토요일에 6경기에 출전한 마필로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럭키서니까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이 레이스는 6번마 강교의 기상을 믿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번이 그냥 손쉽게 선행을 가면 그냥 한 바퀴 돌 곳으로 보이고 후착권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뭐 제대로 임팩트 있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마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마 춘풍령은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춘풍령 같은 경우는 스타트와 종속은 약간 늦지만 약간 다리가 높은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다리의 단점이 이번에 의외로 많이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다리가 높았던 거를 이번에 그 다리를 낮추면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낮춰갔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많이 차면서 주폭 자체가 좋아졌다고 판단되시면 되겠어요. 이역 기수가 지금 두 번째 기승하고 이제 세 번째 이번에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말에 춘풍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4번마 IM고도 일단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 마필도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마필 자체가 약간 못 뛰어요. 최근 두 번의 경기에 플러스 18kg, 지난번에 마이너스 7kg, 체중이 증가했다 빠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일단 체중을 한번 더 체크해야 되는데 4번마 IM고는 무조건 문세영 기수가 기승 스타일상 초반부터 엄청나게 푸시를 해가지고 선두권에 장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스타트 능력이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거의 비슷해. 중속도 거의 비슷해. 그렇다면 이게 뭐 살아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7번마 스파르탄 괜찮습니다. 자,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스파르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야, 이 마필은 갑자기 지난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조교를 하지 않고 나온다. 조교가 하지 않는 거는 마필에 대해서 단점, 그러니까 뭐 다리 쪽의 질병이나 체중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조교를 안 한 거다. 이렇게 조교를 하지 않는 마필들은 그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면 무조건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딱 이 마필이 지난번에 딱 3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뛰는 모습을 보면은 모래도 다 마주 보고 다 했는데 3착을 했어요. 의외로 조교를 안 했는데도 생각보다 말이 잘 뛰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맥락에서 3주 만에 좀 빠른 출전하고 있는데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지만 3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지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는 판단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0번마 아이리스맨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맨 같은 경우 국내선 4등급의 아르고토바의 형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휴양을 갔다 와고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면서 공백에서 딱 적응하는 모습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체중도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빼고요. 체중을 뺐다는 거는 그만큼 마필의 능력을 한결 가볍게, 활기 있게, 유연성 있게, 지구력 있게 만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번마 아이리스맨까지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3번마 춘풍령, 4번마 IM고, 7번마 스파르탄, 10번마 아이리스맨 이 네 마필 중에 한 마리 축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안말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경주 편성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히 뭐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5번마 그냥 가라, 안쪽에 1번마 골든키즈, 3번마 오르도 스마일, 4번마 류얼 플러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5번마 그냥 가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앞선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다가 3번 뭐 그때 용비수라는 마필하고 그다음에 10번마 뭐 다나운 크라운 이런 마필들이랑 경합을 하면서 앞선에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아예 무너졌습니다. 역시 뭐 430kg대의 앞말이다 보니까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더라고요. 1번마 골든키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약간 부딪힘 머리를 적응했지만 일단 마체가 상당히 잘생긴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5번보다는 1번이 좀 더 유리한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공백은 있지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3번마 오늘도 스마일 얘를 축으로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스마일 같은 경우는 지금 20주의 공백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11번 게이트에서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11번 게이트 약 추진하면서 쉽게 선두권에 치고 나갔습니다. 오아센, 센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하고 거의 뭐 대등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어요. 잡고서.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아닙니다. 이영호 기수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겁니다. 치고 나갔을 때 걸음거리는 상당히 좋은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3번마 오늘도 스마일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11번마 모쿠시라가 되겠습니다. 모쿠시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삼성까지 붙으면서 최적의 정제를 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 마필은 이제 정우주 기수가 약간 양뼈기, 이 마필이 좀 다루기가 좀 힘든 마필입니다. 근데 정우주 기수가 이걸 이제 잘 만들어가지고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성적이 안 나오면서 문정군 기수가 이제 타봤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모쿠시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는 기수는 정우주 기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기에 강하게 시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솔직히 3번하고 4번하고 이 두 마필을 빼놓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외곽에서 선두권의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기본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1번마 모쿠시라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번이 오늘도 스마일이 끌고 가고 외곽에서 11번 모쿠시라가 올라오는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6번마 퀸다이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중급 정도에 있는 기수들이 상당히 인기 마필들, 3위권, 4위권에 있는 마필들을 의외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6번마 퀸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의 외곽 전개를 하면서 벌교디와이를 7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지난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이제 말이 좀 잡혀가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일단 6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또 이제 안쪽에 1번마 크레이지 창 요거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지금 3착을 하고 이제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입니다. 의외로 이 레이팅 점수가 26점인데 6등급에서 26점으로 승급했던 마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 편성도 그렇게 능력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닙니다. 그런 반면 1번마 크레이창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끝걸음이 직전종 13초 2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 끝걸음이 15초대의 말이었습니다. 이 뒤에 끝걸음 자체가 아예 없는 마필이었어요. 아예 뒤에 끝걸음 자체를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마필이었어요. 근데 이철 경기수가 이 마필을 직접 적용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부터 사코노까지 꾹 잡고 있는 거를 너무 잘해줬다는 거죠. 힘안배 자체를 너무 잘해주면서 사코노까지 힘안배에서 어느 시점에서 추입 타임을 잡아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번 경주 9마리 여기에 단출한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편성 자체도 상당히 약한 경주 편성이고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이고 상대들도 그렇게 능력마가 없어요. 그렇다면 1번마 크레이창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5번마 구최강, 4번마 올드피플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5번마 구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죠. 마지막 끝걸음 12초 7이었는데 말이 9주의 공백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백이 약간 길어져서 체중이 증가해서 그런지 조교 강도를 뚝 강하게 하고 나오고 있고요. 4번 원두페플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둘 다 말필 상태는 괜찮습니다. 4번 원두페플도 괜찮고 5번 구체강도 괜찮고 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그렇게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4번 원두페플을 선행식으로 가겠지만 외곽에 8번 플라잉 클론저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5번마 구체강은 스타트와 중속이 약간 늦는 마필이죠. 아예 잡고서 나와서 추입을 해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구체강을 선두권에 붙이겠습니까? 선두권에 붙은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 뛰어온 모습을 보고 그 맥락에서 그대로만 타야 돼요. 문세영 기수의 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마필들보다 선입권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하는 게 문세영이가 타는 그 그림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무리해서 선행을 가서 깨지더라도 문세영 기수는 욕을 안 먹어요.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4번마 온도피플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앞선에 장악을 할 겁니다. 근데 4번이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보다는 8번마 플라잉 클루저. 기본적으로 선입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데 일단 4번마 온도피플 바로 옆에 붙어서 레이스를 전개할 것이고요. 여기에 6번마 히어로삭스. 제가 지난번에 히어로삭스를 넣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혈통적인 기대치도 좋은 만큼 지난번 이철경 기수가 기가 막히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거리가 1400m를 늘었다는 게 요게 약간의 걸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11번마 마이티 조이. 요 마필까지는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4번, 5번은 제가 배치해 놓고 요 세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때릴게요. 6번은 히어로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 마필의 특징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8번은 플라잉 크루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딱 맞았다는 전개이고 외곽의 11번은 마이티 조이도 지난번 히어로삭스 플라잉 크루저 이런 마필들은 졌지만 선두권에 가담해서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경주예요. 그러면서도 끝걸음 자체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해볼 만한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정말 안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맥락에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번마 매직 프린스하고 지난번에 7번마 서울 최강자가 두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레이스고요. 4번마 라우니트맨하고 5번마 히어로 전사가 두 마필이 같이 뛰었던 레이스입니다. 근데 이 1700m인데 이 입상을 했었던 지난번 네 마필이 다들 지난번에 53초대를 뛰었다는 거죠. 주로 빠르게도 7하고 8이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주로에서 53초대를 뛰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타임 정도가 잡고 가면 52초 정도는 떠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9번마 성은 크라운을 한번 노려볼게요. 다 좋아. 3번도 좋고 아니 4번 나온 히어로맨도 좋고 5번마 히어로 전사도 좋고 1번마 매직 프린스도 좋고 7번마 서울 최강자도 다 좋아요. 근데 이 마필들이 다 57초대에 53초대 뛰어졌던 마필이죠. 9번마 성은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철경 기수가 두 번의 경기에서 아예 따라가는 전개 빠른 흐름에서 많이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이게 1700m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번마 매직 프린스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레이스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파이널 죽지와 6번마 인피니티 아너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성은 크라운이에요. 근데 성은 크라운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지구력을 상당히 보강하기 위해서 두 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강한 조교, 엄청나게 강한 조교를 한 게 아니라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이걸 하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일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까지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유기관호 조교사 마방에서 유승환 기수를 불러다가 이 마필은 한 발만 써야 되는 마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적인 측면을 좀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한 조교가 필요 없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9번마 성원 크라운이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혈통적인 기대치 있는 마필들도 없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9번마 성원 크라운이 한통 900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전에 1800m도 꾸준하게 다 뛰어봤기 때문에
이제 국내산 4등급 경주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남산블랙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인 능력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행도 되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어떠한 전개에서도 올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지구력 모두 다 갖췄기 때문에 6번마 남산블랙은 일단 가져가셔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있는 마필,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2번마 캡틴 군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금성 크라운이 기본적인 순발, 5번마 라파이트도 기본적인 순발. 근데 스타트 타임이 13초 6대의 스타트 라인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2번마 캡틴 군주, 조인권 기수가 지금 주행검사 때부터 지금 2번의 경주에서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마무리 조교 때 국내산 4등급 플라잉 카라반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걸음걸이가 의외로 직전경보다 상당히 빠릿해졌습니다. 완벽하게 보강을 하고 나온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의 걸음걸이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빠른 말이 없어요.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늦어도 네 번째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조인공국에서 지금 최근 2번의 경기에서 타봤다는 것만으로도 이마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송문기 조교사가 항상 그러죠. 뭐 김정준이한테 맡겨놓는 말, 김용근이한테 맡겨놓는 말, 장추열한테 맡겨놓는 말, 또 조인권 기수한테 맡겨놓는 말 따로따로 정해주면서 그 마필에 맞는 기술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캡틴 군주도 조인권 기수가 좀 꾸준하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좀 타이밍에서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워낙에 송문기 조교사 마방에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신의 마필들 중에서는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복병권에 있을 때 입상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캡틴 군주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 11번마 파이널 K가 이따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외곽에서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따라가는 전기에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부담량이 57.5kg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고 5번마 드림하너도 일단 괜찮습니다. 마리 컨디션은. 근데 5번마 드림하너도 직전적으로 과천시장배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말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두 마필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완전히 좀 인기권에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아예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기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봤을 때는 전개가 안 풀렸어요. 전개가 전혀 안 풀려가지고 그냥 뭐 아예 바닥을 쳤는데 근데 이 마필이 이 정도로 인기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마필인가? 이런 게 이제 약간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거 1400m 되지만 이번 경주 28초? 요 정도만 뛰면 여기서는 우승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노리는 마필 놓고 한번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6위, 7위? 적어도 한 8위권까지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경주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머니크라운, 5번마 썬더드림. 디마필 예전에 같이 11월 2일 경기를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그때 머니크라운이 이 썬더드림을 2분의 1마신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머니크라운은 부담량이 55에서 56. 그 다음에 썬더드림은 53.5에서 53.5.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용량만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머니크라운 좀 더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봐서 5번만 썬더드림이 더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요. 이 시간이 되면 뭐 라이트가 켜지고 뭐 선행용 마필들이 또 유리하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을 때 4코너까지 기수들이 건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한 20번을 뛰면 한 번 건들까 말까? 근데 외국인 용병 기수나 건들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기수들 중에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갔을 때 건드는 기술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외국인 용병 기수는 안쪽 1번 몬타책, 7번마 짜릿한 자유뿐이 없어요. 근데 몬타책도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이고
7번 짜릿한 자유도 중위권에도 존재하는 마필이에요. 5번 썬더드림의 선행을 가는데 제가 우선 너무 편하게 레이스 전행할 것으로 보여요. 굳이 여기서 선행 안 갈 이유는 전혀 없죠. 그리고 문세영 기수 내일이랑 타봤고 송재철 기수보다 훨씬 낫잖아요. 지난번에는 약간 썬더드림이 스타트가 약간 주춤했던 부분에서 실패했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5번 썬더드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으로는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 몬타쳇을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그랑프리 대상 경주, 그 다음에 코리안컵 스프린터 대상 경주, 코리안컵 경주 이런 경주에 워낙에 뛰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최근 기복을 좀 더 보이고 있는데 전혀 마필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체중만 지금 480kg대인데 지난번에 그랑프리 이거는 이번에는 꼭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1번 몬타쳇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개 경구를 풀어드렸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방송 한 번 더 분석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알아보고 꼭 토요일 경마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지키셔야지만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브리핑 방송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